자, 다음 질문을 보면은 동맥경화를 앓고 있어서 큐로빅스를 섭취하고 있는데요. 큐로빅스가 클로피도그렐 약인 것 같습니다. 비타민C 분말로 6000mg을 함께 섭취 중입니다. 그런데 동맥경화 약을 먹는 사람은 비타민C를 먹으면 결석도 생기고 안 좋은 영향이 생긴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에요. 우선 동맥경화에 약이 있습니까? 기껏 주는 것이 고지혈증 약하고 항응고제, 혈전 용해제주입니다. 좀 묽게 하는 그게 동맥경화 막는 겁니까? 우선 많이 틀렸어요. 동맥경화는 응고 시스템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동맥경화라는 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과산화가 됐을 때 그거를 잡아먹은 모노사이트, 즉 단핵구가 상처난 동맥 내피에 침착이 되면서 10년, 2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혈액 응고 시스템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뭐하고 오해를 하느냐면 혈중에서 피떡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는 거하고 동맥경화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스텐트를 하신 분이 항혈전제를 안 먹는다든지 또는 부정맥이 있는 분 또는 하지정맥류이 있는 그런 분들은요 혈관 내에서 생겨서는 안 되는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혈전이 정맥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정맥은 점점 혈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심장까지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걸릴 게 없죠. 그러나 심장에 들어가서 이놈이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에서 걸리거나 또는 폐동맥에서 안 걸렸다 하면은 좌심방, 좌심실로 와서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가면 동맥은 점점 가늘어지잖아요. 어딘가에 가서 걸리게 돼 있어요. 그 사이즈에 맞는 혈관에 가서. 그게 심장 혈관이면 죽는 거예요. 그냥 심근경색증처럼. 뇌로 가면 뇌졸중이 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동맥경화에 그런 혈전과 관련된 이 겹칠 수 있겠지요. 근데 통상적으로 제가 내과 책에 보면은 혈관 내에서 혈전이 생기는 상황은 스텐트 또는 판막 수술, 그 다음에 심장 부정맥, 하지정맥류, 그 다음에 이코노미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10시간 이상 꼼짝 못하고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그런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만 혈류가 느려지면서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아니라 몸 안에서 혈전에 의해서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고지혈증 약 사실은 부분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막지를 못합니다. 좀 줄여줄 수는 있지만 아시겠죠? 줄여줄 수는 있지만 막지를 못. 제가 누차 얘기한 거예요. 동맥경화는 비타민C밖에 없습니다. 약이. 혈전은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린 4가지, 5가지 경우가 아니면 혈전이 생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의 혈관 내에서. 그런 분들이 쓸데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아스피린과 같은 그런 거를 드시면은요, 오히려 혈관이 약해지면서 혈관이 나중에 터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몸에 포른 멍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확실한 반증이에요. 멍이 뭐예요? 혈관 내에 있어야 되는 혈액이 이제 외부로 좀 유출돼. 그러니까 혈관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피부 바깥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소위 뇌출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뇌출혈이란 말이에요. 뇌출혈. 혈관이 터진 거예요. 왜 터져? 아니 잘 터져요? 안 터져요? 보통 사람들은. 퍼렇게 멍이 들었다는 거는 혈관이 잘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항혈전제를 5년, 10년 드신 분들에게는 거의 대부분이 그게 나타납니다. 절대 항혈전제 드시는 분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만일에 정말 불행하게 자기가 요즘 원치 않게 교통사고 당하잖아요. 뒤에서 쾅 박잖아요. 그럼 머리 쾅 하고 뒤로 부딪히죠. 그러면 뇌혈관이 쉽게 터져요. 다른 사람보다. 올해 지금 5년, 10년을 드신 분, 몸이 포렇게 멍이 잘 드시는 분은 혈관이 잘 터지는데 더 불행한 건 뭐지 알아요? 혈관만 잘 터지는 게 아니라 지혈도 안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 오면 약간의 출혈로 끝이 날 수 있는 것이 마냥 피가 나와서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큐로빅스를 난 드시는 거를 나는 뭐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오히려 비타민C를 드시는 게 답이다라는 걸 답변을 대신합니다. 결석에 대해서도 같이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결석은 뭐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비타민C를 내가 먹기로 마음을 먹은 분들은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비타민 B6를 드시거나 또는 마그네슘 제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정제 하나를 먹는 건 안전한 용량이에요. 그런 정도를 들어주시면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제일 많은 수산염에 의한 돌, 그러니까 수산화 칼슘. 이 수산염과 칼슘이 만나는 화학 반응을 비타민 B6나 마그네슘이 그거를 화학적으로 그걸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돌 생기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고 비타민 B6나 마그네슘 같은 걸 같이 드시는 분은요 거의 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뭐 이 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것까지 아시면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좀 결석의 위험이 있거나 있으셨던 분들은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하고 그렇죠. 그거 기본입니다. 네, B6나 마그네슘 같은 그렇죠. 보조제도 그것까지 드시면 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저는 부영제 없는 분말형 비타민C 3000mg을 3, 4회 섭취 중인데요. 눈 및 목 등이 붉게 부어오른 알러지가 생겨서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아 복용 중입니다. 이런 알러지 반응이 메가도스의 호전 반응이라든지 부작용일 수도 있을까요? 선생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뭐 너무나 아주 예외적인 질문이어서 뭐 이건 우선 아니죠. 더군다나 분말형 비타민C면은 순수한 비타민C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용하는 비타민C의 순도는 96%밖에 안 돼요. 왜냐면 그 순도를 올리는 게 그게 무지무지 비싸집니다. 순도를 99%에서 100%를 올리기 위해서 추가로 그 정제 과정은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비타민C가 싼 이유는 뭐냐면 순도가 9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비타민C라는 것 자체가 4%는 그 탄수화물이 그 이 비타민C를 바뀔 때 나오는 부산물들이 4%는 섞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비타민C의 부작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비타민C가 제품 아니에요. 어찌됐건 간에. 아주 완벽한 제품은 나오지 않아요. 불량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걸러지지 않은 불량 제품을 드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C는 아주 약한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드시면 가려움증이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좀 바꾸셔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시라는 충고를 해드립니다. 비타민C 자체가 아니라 제품마다의 차이는 미세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량 제품이 100% 없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어떤 불량 제품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추정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네. 공복에 비타민C 3g을 섭취하고 2시간 후에 50분 정도 강한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복이어도 운동해도 괜찮겠죠? 3g을 하루 3, 4회 먹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 거죠. 아니 공복에 비타민C 드시는 거는 제가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3g을 섭취하고 2시간 후 아주 좋죠. 제가 이제 식사랑 같이 드시라는 거는 식사가 주는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고 비타민C가 흡수돼서 혈관을 보호하고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지 공복에 드신다고 해서 비타민C가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공복에 3g을 드셔도 괜찮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2시간 뒤면은 혈중 농도가 막 절정을 향해서 가는 3시간 뒤에 절정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공복에 먹었으니까 더 빨리 올라갈지도 몰라요. 음식하고 막 섞이면서 흡수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구나 공복에 먹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시간에 50분 정도 강한 인터벌 트레이닝 원더풀이죠. 비타민C와 운동과의 관계만을 볼 때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3g씩 하루에 3, 4회 먹고 있다니까 더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저는 비타민C 효능의 극대화, 즉 다시 말해서 뭐 젊은 분인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은 위암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암을 생각해서 저는 꼭 식사와 함께 드시라는 거를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시간 간격이나 용량은 좋은데 너무 좋죠. 이건 뭐 제 강의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네. 비타민C를 뭐 어떤 형태로든 식사와 함께 먹든 공복에 먹든 2-3시간 지나면 혈중에 절정을 달하거든요. 그 농도가. 그럼 그때 운동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도 비타민C가 다 중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지식 때문에 식사를 시작하지 않는 즉 비타민C를 복용 거의 12시간 이상 하지 않은 시간인 새벽 5시, 6시 운동은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걸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이유죠.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좀 남은 질문들을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멋진 데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건강하세요.